네, 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공채를 집중 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을 넘어 아시아 넘버원을 꿈꾸는 차재원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출연을 하실 때마다 소개가 거창해지고 계십니다. 예쁜 말 해야죠. 네.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우주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다음 주 회사 보시면 또 생각이 바뀌시죠. 기대하셔도 좋고요. 회사의 비전, 비전 2020 아시아스 리딩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활용한 저의 자기소개 어떻습니까? 일개 강사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한투 자소서 같이 알아보려고 준비한 저의 캐치프라이즈입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한국투자증권 저희가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 익숙은 한데 어떤 분들이 주로 지원하죠? 주로 이제 증권사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중은행을 지원을 했으나 주로 이제 개인 영업이겠죠. 그쪽에 지원을 하다가 외연을 넓히시려는 분들 혹은 취업이 더는 안 돼요.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지원하시는 분들과 같이 인문 상경계 분들 그리고 IT 일부 계열들 포함해서 금융권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하고 싶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자소서 항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한국투자증권 자소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질문의 형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게 -1, -2, -3식으로 형식을 좀 다양하게 갖춰 놓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들, 지원 동기부터 본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특징들, 그리고 회사의 성장에 회사가 어떻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와 같이 조금은 약간의 한글적인 요소로서 조금 지원자들로 헷갈리실 수 있게, 지원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게 할 만한 요소들도 가득 담아 있다는 점이고요. 글자 수도 200자에서 500자,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따라서 세세하게 항목을 하나하나 카운트하겠다. 뭐 사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채용을 할 때 특히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채점 기반으로 자소서를 평가하곤 합니다. 이렇게 문항이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서류를 각각의 항목마다 소항목으로 나누어 채점을 하겠다. 뭐 그런 의지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9년도 하반기 대졸공채 전형과 문항상에서 동일하고 약간 추가된 문항들이 조금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격과 불합격을 가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출제가 되어 오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 항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1-1번 항목입니다. 성장 과정이라고 적혀 있고 가족사항, 학창시절, 교우관계, 생활습관, 그리고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최대 5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묻고 있긴 한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100점 5분 만에 이렇게 단호박으로 거절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대부분 뭐 성장 과정이라 적혀 있으니 성장 과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성장 과정, 즉 적혀 있는 문항 속의 조건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500자 안에 다 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아야 될 내용들의 경험치와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500자 안에 다 담으려고 단문식으로 적는 건 오히려 안 적으니만 못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본인이 꼭 어떤 이야기를 넣어야만 한다. 그 넣어야만 하는 것 하나 가지고만 길게 적기보단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엮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가족사항을 꼭 넣어야겠다. 내가 우리 아버님이 증권업계의 종사자시다. 혹은 한국투자증권에 현재 재직 중이시다 등을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뭐 적는 거는 말리지 않겠지만 그것만을 500자를 다 채우는 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거 외적으로도 새롭게 엔터를 쳐서 또 다른 줄로서 본인의 또 다른 성장 과정 속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도 여기에서는 가족 사항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글쎄요, 뭐 제가 세부적인 요건을 뭐 첫날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가급적 본인 그 가족 사항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신상 정보를 열거해봤자 그게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본인은 가족에 대한 소개지 본인에 대한 소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결국 어떠한 배경이 되는 조건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관 혹은 강점 혹은 어떤 일을 대하는 나만의 태도라든지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굳이 디테일하게 적어봤자
크게 뭐 이득될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키워드 중에서 딱 한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예, 뭐 이제 거의 뭐 좀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제 자리가 위태롭군요. 어쨌든 성장 과정이라는 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참 뿌듯하곤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성장 과정을 요즘 들어 잘 묻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 지원자의 과거 이력 속 성장 과정을 통해 해당 지원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 혹은 지식적인 면에서의 강점 등 어떠한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일방적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나열하기보단 일관된 어떤 흐름 가운데 레벨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식의 어떤 구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저와 출연자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 PD님, 작가님 다 보고 계시죠? 저희 다 어느 정도 전달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전달력 레벨 몇입니까? 제가 한 레벨 78인데 우리 아나운서님들 두 분은 만렙이시겠고 이렇게 전달력 하나 가지고 뭐 레벨을 나눌 만큼 우리의 성격적으로나 역량적인 강점이 무언가 하루아침에 어떤 아이템을 구매해서 결제하면 레벨업 쭉쭉쭉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다져져 오는 거겠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학년 2학기 해외음식 때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들, 3학년 2학기 때 과대했던 너의 추억들 이게 다 조금씩 다져오면서 본인의 오늘날의 책임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장 과정을 적을 땐 단편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나열하기보단 학부 저학년 때부터 졸업 후 인턴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거치며 나만의 책임감을 길러올 수 있었다라고 전체적인 요약에 어떤 플로우를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을 꼭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는 구성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오늘 자막엔 다루지 않았지만 말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얘기해 봤어요. 어떻게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성장 과정이라는 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양했으면 하는 점 있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께서도 아나운서 지망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지 말아달라 하는 거 하면 딱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모님 스토리만큼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정직해라. 하나는 좀 성실해라. 네. 뭐 저희 부모님 뭐 보고 계시죠? 지금 저희 부모님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저희 부모님도 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할 법한 뻔한 그 이야기들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스토리가 과연 정말 최선인 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반문하실 수는 있겠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뭐 어쩌라고요? 라고 따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자로서 평가를 받는 이번 게임에서 누구나 할 법한 뻔한 플로우와 뻔한 구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조금 어필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은 것 자체도 어색한 데다가 성실정직은 피해야겠죠.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은 또 다른 어떤 애티튜드나 또 다른 가치관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진짜 제 어릴 때 가훈이 정직과 성실이었는데 네네. 모든 가정의 가훈이 그랬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네. 4년 넘게 이런 다양한 기관이나 학교들 돌면서 네.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제가 넘버로 따져도 한 400분 넘게는 계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쨌든 다양한 우리 증권업 쪽에 400명 넘는 우리 성실 정직분들 잘 계시죠? 이제 네. 소름 돋으신다면 다른 내용을 추천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2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실패했던 경험이나 크게 좌절했던 경험과 극복 사례를 적는 항목이고요. 최대 300자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좀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대개 이런 자소서는 적게는 500자, 많게는 한 800자 정도의 글자 분량을 차지하곤 합니다. 근데 어머, 300자밖에 없잖아요. 300자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구직자분들, 특히 증권업이나 금융업을 종사하려고 희망하시는 지원자분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일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뭐였고요? 이러면서 길게 말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구성지으면 좋을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으면 참말 좋겠네요. 한번 화면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나오겠죠?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나는 실패, 좌절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라는 말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사람마다 실패와 좌절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실패에 대한 나의 생각 잘 녹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실패일 수도 있고
내가 리더인데 리더답지 못해서 실패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실수하고 놓쳤기 때문에, 간과했기 때문에도 실패, 좌절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첫 마디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경험의 배경은 두 문장 이내로 요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역할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진행해야 했다. 한 문장.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 중 이러이러한 이유로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한 문장. 어머, 백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한 문장 나와주고 이 실패의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I got it 하고 이제 극복 이렇게 한 문장. 그래서 그걸 통해 나는 극복했어요. 좌절 극복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약 300자가 나올 텐데요. 이 경우라면 글자 수가 300자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적어줘도 좋지만 못 적겠다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극복 경험까지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3개의 하위 질문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먼저 봐볼게요. 네, 내용들을 보면 뭐 증권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또 뭐 지원한 분야, 또 본인이 적합한 이유 등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저희가 좀 각각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 항목들 자체는 타사 지원하실 때에도 적극 응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원 동기의 형태에서 가장 레귤러하고 정형화된 요즘 취업에 맞는 자소서 글의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지원 동기의 형태를 2-1부터 2-3까지 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1부터 좀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하필 증권업계에 증권사 많은데 왜 우리 한투야? 라는 이 질문. 결국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은 전반적인 업에 대한 이해도 아래서 왜 하필 한국투자증권을 본인이 선택했는지, 지원자의 회사 선택 기준이나 혹은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지원자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채점하려고 묻는 질문입니다. 결국 기업은 더 이상 좋아서 지원하겠다는 지원자만을 뽑지 않겠다는 의지가 될 수 있고요.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어떤 비중이라든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지원 동기, 그 단어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단 증권업계 내에서도 차별화된 모습,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춘 한국투자증권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겠죠. 네, 앞서서 이제 헷갈리는 질문들이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알고 보면 지원 동기다라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네, 작성해야 될 팁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나오겠죠. 뿅! 나와라. 얍. 네,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증권업계의 특징은 한마디 더 뭐다? 라고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결국 대외적인 환경의 악화 속에서 금융업, 그중에서도 증권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투자 가치를 얼마나 잘 이익 실현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고려해야겠고요. 금융지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사 내에서의 사업부 간의 시너지 혹은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얼마만큼 효과적이어야 되는지가 요즘 증권업에서 큰 화두가 아닐까. 물론 이제 일개 강사의 사견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증권업의 특징 찾으실 수 있겠죠?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거나 연합뉴스 TV를 많이 시청해 주세요. 어쨌든 그러한 증권업의 특징 가운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황까지 같이 담겨있는 일반화된 이야기와 함께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투자증권이 이러한 증권업계의 특징, 제가 앞서서 언급한 본인께서 앞서 적으신 그 한두 문장의 어떤 일반화된 표현을 구체화한 구체적인 한국투자증권의 현재 사업의 현황이나 동향,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것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같이 좀 들어가주는 구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백자는 결국 이러한 증권업계 전반적인 분위기 속 한국투자증권만의 이러한 시그니처한 게 내가 생각하는 회사 선택 기준에 걸맞는다. 이러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국투자증권이 내가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모습과 가깝다. 혹은 이러한 특징이 내 선택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지원한다. 자,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이제 면접 때 질문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내 전공 지식이나 유관 경험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4-5 문장으로 작성을 하면 300자 다 채워지겠죠?
글쎄요, 300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넘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접속사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해야 할 말만 적는 게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본인의 스마트폰에 녹음기 기능을 켜시고요. 작성하신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어색하죠? 예, 바로 그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주셨고 이제 2-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원한 분야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00자 적혀 있네요. 아무래도 직무 관련 분야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지원 분야라는 이 분야라는 단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지원 분야는 사실상 직무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지원 분야는 한마디로 이 직무, 그리고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상 사전적인 어떤 정의랄까? 이런 어떤 직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본점 지점 영업이면 지점 영업은 지점에 매방하는 고객님들께 영업적으로 뭐 고객님의 이익에 보탬이 되어드리는 어떤 역할로서 뭐 이렇게 뭔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위키라든지 어디 검색하면 백과사전에나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직무에 대한 일반론적인 정의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결국 회사가 듣고 싶은 건 지원하는 그 분야, 지원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지원자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무엇이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 참 되게 까다롭고 그죠? 결국 지원에 대해 관여도, 관심이 더 많을수록 생각하는 게 더 많을수록 할 얘기거리가 많은 거고요. 할 얘기가 많다는 건 이 직무에 대한 내 생각, 이 직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취업 커리어 컨설팅 직문, 이런 컨설턴트에게는 어떤 강점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전달해드리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빠르게 파악해서 전해드리는 거겠죠? 뭐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저의 직업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고려할 수 있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넘버원을 꿈꾸는 차코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따라 이 본인 설명이 굉장히 많으세요. 열심히 약간 해야죠. 저 욕심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아 넘버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지원 동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가이드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직무에 대한 무분별한 사전적 정의보단 이 직무는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라는 말이 먼저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나오겠죠? 네, 직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이 업무는 이런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된다, 생각한다. 뭐 글자 수가 허락된다면 2문장, 아니라면 1문장으로 소화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역할 수행 혹은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이러한 역량, 이러한 강점, 이러한 지식, 이러한 유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스토리가 이어서 문장들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2-2번 항목 알아봤고 바로 이어서 2-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를 증명하세요. 최대 500자. 증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건 근거 있게 설명을 하고 상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채용이라는 것도 틀리진 않겠죠. 앞서 2-1과 특히 2-2 부분에 본인이 지식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뭐 어떤 역량이 중요해요 라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혹시 어필을 하고 싶으시다,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적으로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떠한 지식을 표현하는 기법이라든지 방법, 뭐 거창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왜 이 지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면 목표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이거 관련 증권업 관련 지식 취득했어요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보단 나는 이 직무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지식을 취득하자는 목표를 갖고 지난 2년간 계획적으로 이러이러한 자격, 이러이러한 교육, 이러이러한 학업을 이수하여 이러한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천하고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천하는 플로우로 설명을 해주실 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좀 유리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꼭 그렇게 티나게 해야 됩니까? 네, 티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들은요 그렇게 잘 안 적거든요.
다른 지원자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서 채점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이러한 구성적인 노력도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 방향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설마 이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려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 본인이 49번째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접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항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계획에서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질문은 저희가 자소서 시간에 거의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인생 계획. 뭐 우리 다 갖고 있죠, 인생 계획들. 여러분들도 계획 있으시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은 뭐가 있냐면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뭔가 버킷리스트와 함께 몰디브 해변가에서 뭐 모히또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감성에 기반한 이야기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존중합니다. 뭐 각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가치관을 그대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할 구성원에게 듣고 싶은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발전 지향적으로, 도전적으로 꼭 굳이 한국투자증권의 인재상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열정, 도전 정신, 전문 역량, 변화주도 이러한 키워드만 보더라도 몰디브 모히또보단 이런 방향을 선호한다는 전반적인 회사의 방향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원자의 가치관, 인생 계획적인 측면의 플랜을 먼저 듣고자 함인 겁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항목에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회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네. 바로 이 부분이 사실상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국어적인 표현에 우리가 약간 속아서는 안 될 텐데요. 회사가 나한테 뭘 도와주겠다고? 연봉을 높여주십시오. 연봉을 이러면. 높여주십시오. 이걸 얘기를 하면 뭐 주 4일 출근을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너무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기보단 회사 차원에서 인재를 채용을 하고 회사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 어떤 엘레멘트로서의 구성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네요. 바로 부서의 배치를 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어떤 부서로 배치를 하시건 혹은 희망하시는 직무에 들어가시건 간에 내가 일정 부분 해당 직무에서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지지해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이거 입사 후 포부네. 네, 맞아요. 입사 후 포부였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인생의 꿈을 물으니까 뭔가 진짜 사색에 잠기게 되고 뭔가 감성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결국은 포부를 묻는다 이 얘기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감성적인 그런 모드로 여러 번 좋은 계기로 뭐 좋은 직업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려한다면 화면의 구성 아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에 일부에 나와 있다시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단군일에 가장 현명하시고 똑똑한 세대이신 건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남 앞에서 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는 조금 주저하시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워낙 변화무쌍한 세대이다 보니까 요즘 세대이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여러분에게 좌우명이나 가치관, 어떤 인생의 플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나에 대한 정리와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과 함께 초반부의 인생 계획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무언가 전체적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와 같이 전체적인 나의 삶의 계획의 이야기들을 가장 첫 번째 부분부터 이야기를 먼저 던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정직 성실이랑 크게 다르는 거 아니지 않나요? 이거 또 똑같다고 하면서 또 이거 쓰지 말라고 할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구성상의 이유도 약간은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인생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괄호 안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키워드와 내용들은 수년간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많은
혹은 지원자가 아닐지라도 사회 구성원이라면 꼭 갖춰야 될 어떤 가치관이자 덕목,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생 계획에 필요한 자신의 가치관을 밝혀주고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의 입사 후 포부의 모습들을 덤덤히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후 담당해야 될 업무 내용 또한 글의 중반부에는 들어가 줘야겠고요. 결국 직무를 소개하는 페이지 등의 이야기를 참고하셔도 좋겠고 타 증권사의 직무 소개 페이지도 같이 응용 참고해 보시는 것도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업무 내용을 이러한 지식과 스킬, 태도, 강점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나의 계획까지 잘 해주시면 좋겠죠. 네.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괜히 그러니까요. 추상적이고 어떻게 좀 더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유의할 점 있을까요? 3번 항목? 예, 일단은 유의할 점은 매번 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막연한 이야기로 내가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일단 아직 부족하지만 더 많이 배울게요. 무언가 잘하겠다. 그리고 더 배우겠다 식의 무언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겐 너무 추상적이고 확인한다는 표현들이 너무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설득되기가 어렵겠습니다. 행여나 서류가 통과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는 서류 통과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 아이저기한 불편한 상황은 좀 막으셔야겠죠. 1차 면접이 부서장 임원 면접, 2차 면접이 사장단 면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사장단 면접에 갔다 가정합시다. 우리 차재원 씨는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잘할 건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본점 영업에서 이런 직무를 이렇게 해내고자 합니다. 예, 결국 잘하겠다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묻는 겁니다. 네, 저는 보다 더 나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구체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이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계획을 자소서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런 질문의 트랩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자기소개서 항목들 쭉 알아봤는데 확실히 좀 형식이 독특해요. 세부 내용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거는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서연 아나운서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형식은 좀 특이한데 잘 뜯어보면 결국 늘 하던 그런 문항들이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항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 의도에 맞게 접근하는 것. 특히 3번 문항은 그냥 입사 후 포부나 마찬가지이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원자의 가치관을 묻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겠습니다. 이제 취업이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대학 4년간 혹은 대학 2년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들과 편한 캐주얼한 대화나 언론지성이나 어떤 SNS상의 인기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지 게임 스트리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지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적은 드물겠죠.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 같은 거 따로 없으시다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사업하고 싶으세요? 네, 그걸 위해서 취업을 하시는 생각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게임은요, 지원자가 기특하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치관을 꼭 오피셜하게 장만을 해 주셔야겠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김남구 회장님,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어쨌든 이분께서 채용 설명회 때 오랜 기간 높은 관여도와 이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로 유튜브 등의 어떤 플랫폼상에서도 이 김남구 회장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전문 지식, 건강, 스펙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10년 후에 어떤 증권맨이 될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혹은 또 면접 자리에서 너무 외운 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경영학도여야만 할 이유는 없다와 같이 취업에 있어서 좀 원론적일 수 있고 조금은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표현들, 잘 말씀해 주신 이런 표현들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요. 그 회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수치 분석을 잘했던 이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듣고 하이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흡입력, 내가 어떤 걸 소화할 수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치환해서라도 해당 내용을 응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와, CEO 메시지까지 아주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증권사 공채는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원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래 대본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대본을 과감하게 스킵하고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가릴 수는 없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어떠한 이런 소스 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감날 아침에 보고 계신 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수고 많으신데요.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서류가 떨어지고 붙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고 조사하시고 본인이 이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만큼 서류와 면접에서 결과가 나오는 기업이니까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오늘 방송된 투데이 잡스 한국투자증권 편을 잘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